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크게 쳐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영동고 된 거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수능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이 40%가량 이제 대학교에서 입시해서 뽑고 있는데, 사실 영동고 국어만은, 사실은 다른 과목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국어만큼은 사실은 수능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학교인 건 맞아요.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은 수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영동국어는 사실 대치동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1학년 국어가 2학년 국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고1, 1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2학년 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까닭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교과서는 미래인 출판사 요거 사용하고요. 그런데 교과서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교과서에서 거의 문학작품 몇 개 조금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다 거의 부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작년 기준입니다. 재작년하고 또 바뀌었어요. 재작년에는 풀스록이라는 수능기출 문제집을 사용했었는데, 자, 재작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는요 자이스토리를 또 사용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교재가 몇 학년 걸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냐면 고2 수능 기출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자, 문학하고 비문학 요 두 권을 아마 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교재가 지금 경향이 해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사실은 5강도를 썼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엔 5강도를 썼고, 그 다음에 풀스록을 썼고, 그리고 작년엔 자이스토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바뀝니다. 제 입장에선 죽을 맛이에요. 사실은 교재 자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한 해 더 쓰면 참 좋은데, 근데 매년 자료를 매주차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일단 부교재로 수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시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만 실려져 있는 내용을 하지 않고요. 전체 내용을 다 합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문법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을요, 프린트로 작년에 나왔는데요. 재작년하고 또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문학 프린트가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고2 문학 교과서를 프린트해 주시고 그걸로 수업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과정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2015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2009 교육과정에 있던 교과서의 지문을 가져다가 수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작품도 솔찬히 많고요. 그 내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15로 개정되면서 지문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고 조금은 수월한 작품들로 바뀌었는데, 그 전 교과서들이 훨씬 더 길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지문들을 가져다가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성,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학교에서 교재 관련된 안내는 안 나왔죠. 네, 그래서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재작년에 같은 경우에 범위가 갑자기 엄청 많아졌거든요. 3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범위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3학년에 계시던 선생님이 1학년으로 딱 내려오시면서 그 데이쌤이 애들을 죽였어요. 그때부터 애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냐면 범위 많아지고 나서 첫 해 아이들은요, 소문도 못 듣고 처음인데 이렇게 됐잖아요. 고2 올라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 내년에도 데이쌤 따라오려면 전학 갈 거예요. 이런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한 만큼 안 나와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자, 가볼게요. 이제 평가는 이렇게 되고요. 수능형을 지향하다 보니까 서술형은 아예 없습니다. 선택형으로만 모두 진행되고요. 30문제에서 33문제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출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신 1등급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뽑았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 뽑고 뒤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금 짧게 할당된 걸로 알고 있어서 여느 학교 같으면 제가 1학년에서 뭘 봐야 돼요, 내신에 이걸 다뤄요, 교과서에 이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영동은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목 보세요. 문학하죠, 비문학하죠, 문법하죠, 그냥 수능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작품, 관동별곡, 여느 학교 같으면 다른 학교 같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영동에서는요, 관동별곡은요, 그냥 한번 흘러가는 작품 정도밖에 안 돼요. 문제수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내신 때 매주 수업 때 이걸 했다, 어떤 분위기였다, 아예 성취도는 어느 정도다 이러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때마다 조금 잘 읽어주시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굉장히 괴롭게 수업해요. 저도 괴롭고요. 왜냐면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조금 풀어가면서 얘가 조금 졸아요. 그러면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요. 남자애들이니까 좀 야한 얘기도 좀 하고요. 이러면서 조금 풀어가면서 다시 집중도를 높여서 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3시간 동안 수업하면. 근데 그럴 시간이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보통 6번 수업하고 직부 1번 하거든요. 영동 작년에요. 제가요 기본적으로 제일 적게 한 게 8번 수업하고 직부 1번 했어요. 심지어 많이 할 땐 10번씩 수업합니다. 진도를 다 못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훑고 넘어가는 스타일이 못 돼서 그래서 아예 범위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보강을 마지막에 계속 잡아야 돼요. 그럴 정도로 범위가 많거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문학, 독서, 문법이 모두 포함되었다. 자, 세분화 해볼게요. 일반 학교에 5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문학이요.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나머지 시험 범위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작년 영동 2학년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요. 13작품이었어요. 됐나요? 일단 문학에서 거의 2배고요. 거기다가 비문학 지문이 8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의문의 변동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학교들에 비하면 거의 한 5배 정도 돼요. 실제. 제가 좀 전에 경기고등학교 설명회를 하고 왔는데 경기고 같은 경우에 작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문학작품 4개의 의문 변동 하나였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는 수업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수업은 이 중에 일부분만 하시고 범위로 던져줘요. 애들은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문학 부교재 교과서 이상의 비중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문학 부교재 같은 경우에 수능 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작품 수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수업도 안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 작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계 작품으로 많이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수업하신 작품 이외에 관련된 작품들을 계속해서 출제에 넣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과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요. 실제 아마 중간고사 때요. 교과서에서 우리 한 3작품 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자의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이상의 분량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실제로 문학은 저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내가 필기해 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실제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요. 수능에 요거 모의고사에 출제된 기출보다요. 내신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한번 수업하시고 설명하신 뒤에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범위가 많다 보니까 지문에서 일반적으로 비문학에서 내용일치 문제나 어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딸리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치면 무조건 3점짜리예요. 독이상자 외적 중거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적용 관련된 심화 문제만 다 배정되어 있어요. 지문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의고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문제 풀어보면.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비문학 지문 볼 때요. 이거는 뭐 수능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이해 못할 것 같다 하면 거기서 100% 출제해요. 이거는요. 제가 학교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한 10년 있었거든요. 고3 다니면서 3년 정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애들이 잘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은요. 잘 출제 안 해요. 공짜로 주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느 학교에서. 그런데 영동은 없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의 다 심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형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얘네가요. 심지어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른 학교는 그나마 점수라도 100점으로 해요. 근데 영동은요. 점수도 40점 만점. 그러니까 점수를 받으면요. 애들이요. 굉장히 실의에 차요. 심지어 평균이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2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평균이 15점 정도예요. 40점 만점에 평균 15점이면 몇 점이에요? 평균 40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뭐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공부해도 중학교 때 좀 했으니까 괜찮게 나오겠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까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주 진도 나가는 분량만큼 그 주에 공부 끝내야 돼요. 뒤에 밀어놓으면 절대 잘할 수 없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이스토리 독서, 자, 한 문장도 빠짐없이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문법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법은요.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계속 누적이에요. 계속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의문 시작하고요. 현대문법을 근 2학기 중간고사 때 끝내거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고전문법이 들어가요. 이게 수능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내에서 수능 전범위의 문법을 끝내요.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도 하고 비문학도 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1년 동안에 수능 범위를 끝낸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요 2학기 기말고사 가면요 문법 아예 성 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1학기 중간고사 걸 어떻게 끄집어서 범위가 많은데 2학기 기말고사 때 공부를 하겠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좀 애들 입장에서는 가혹해요. 그래갖고 제가 작년 설명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머님들한테 부탁드렸어요. 학교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해달라고. 아니요, 제가 수업하다 화가 나요. 어느 정도요? 제가 성격이 약간 못된 면이 있어서 애가 이해를 못한다 싶으면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넘어가야 돼요. 분명히 이해 안 되는 게 보여요. 근데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막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농담 한마디 할 시간이 없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화가 막 나요. 실제로 아마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 그냥 프린트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속도로 나가요. 음원 변동이요? 1시간 50분 만에 끝내요. 근데 실제로 음원 변동만 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다가 막 어느 순간 되면 화가 막 이만큼씩 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그러니까 야 똑바로 앉아 잘 들어 막 그러면서 계속 윽박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걸 나는 아는데 수업하다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클리닉 때 불러서 막 끌어안쳐다 놓고 하면 아 선생님 이제야 조금 돼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문자에 이번 주 아이들 힘들었습니다. 좀 칭찬해 주세요 하면 같이 칭찬해 주시고 이때는 좀 애들 갈궈 주세요 하면 같이 갈궈 주시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패스페일 시험이에요. 이때는 갈궈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집에서 어머님들이 에이 야 그거 남아서 좀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애는요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래서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셔야 돼요. 제가 문자 보내면. 어찌됐건 자 문법은요 굉장히 빠르게 진도 나가고요. 그리고 많은 범위 거기에다가 누적이기 때문에 초장부터 잘해야 돼요. 문법은 5개념 하나만 딱 잡혀버리면 그 뒤부터 뭉개져버려요. 그래서 아주 초장부터 꼼꼼하게 잘 잡아가야 되고요. 빠르게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혹시나 문법 안 했다면 문법 하고 올라가는 게 학교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요건 제가 원래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신 때는 내신 공부만 해야지. 무슨 얘기냐면 방학 때도 내신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주의예요. 저는 방학 때는 수능 공부해야죠. 그죠? 근데 영동은 문법만큼은 하고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러니까 뭐 학원 안 다녀도 괜찮아요. EBS에 무료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BS 영상이라도 한번 돌리면 훨씬 더 나아요. 그렇게 해서 문법은 한번 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요거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자세히 조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여기서부터 조금 제가 읽으면서 가볼게요. 다양한 영역에 많은 시험 범위가 나온다. 자 우리 중간고사 보시면 21작품 문학 8지문 독서 자 의문체계 문법 들어갔고요. 변동 들어갔고 한글 맞춤법까지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맨 밑에 여기에 별표 치셔야 돼요. 매주 저랑 수업한 내용을 그 주에 끝내야 됩니다. 그 주에 공부 내일이다, 내일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내야 돼요. 마지막이요, 총정리로요, 하루 전날
직본 날 다 못 봐요. 다 못 봐요. 100%. 그냥 다 본다면 겉핥기예요. 그러니까 자, 요 매주 학습 분량 끝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씩 볼게요. 문학에서요,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 문제가 다수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문제 보세요. 문제 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보셔도 돼요. 자, 보기 보세요. 보기 보면 자, 유리창 작품 관련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요 보기 상자는 시험 우리 대비 기간에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온전한 수능력이죠. 맞나요? 자, 얘도 보세요. 여기 보기 상자에 있는 거 해설이거든요. 평이거든요. 자,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을 공부했어도 자, 이것을 다시 내가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선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내신형에서 왜 내가 암기했던 게 나오는 문제는 진짜 드물어요. 영동에서는. 일반 학교는 50%는 적어도 학교에서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이 문제에 출제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 선생님들 막 꼬아놓으셔서. 여기 선지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 한번 읽어보시면 보세요. 하나만 읽어볼게요. 가, 손깍지 벽에를 하고 바닥을 구르는 행동은 천장을 쳐다보는 수직적 시선을 매개로 무릎을 꿇어 앉는 행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 이때 화자의 심리 상태는 어지러운 마음에서 의로운 생각만이 드는 차분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 뭔 말이죠? 뭔 말이죠? 선택지가 진짜 어려워요. 한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지도 없어요. 이 정도면요,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 정도 선지로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쌤이요, 애들 죽이고 있어요. 실제로요. 제가 선지 읽어보면 와, 야, 이거는 고3에서나 나올 만한 용어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노출해서 내셔요. 사실은 저는 근데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내신만큼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7주 들여서 공부하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향도 굉장히 강해요. 실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양치를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첫 해 때는요, 진짜 엄청 욕했어요. 진짜 엄청 욕했어요. 애들한테도 욕하고 막 어머님들 볼 기회 있으면 볼 때마다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좀 바꿔 먹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이것에 적응해서 좀 더 심화시켜서 시간 들여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욕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요, 애들도 좋아지고 있어요. 신기한 건 선생님들은 수업을 똑같이 하시고 범위를 더 던져주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뿐인데, 근데 애들은 좋아져요. 어디선가 공부하고 혼자 끙끙 싸매고 공부하니까 애들은 좋아지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작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 있어야 보기상자 이해될 테고요. 그 다음에 외적 증거 대비. 자, 거기에 하나만 적으세요. 자, 외부 연계 작품은 안 나옵니다. 외부 연계 작품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중간고사 때 작년에 21작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는 몇 작품이 출제됐냐면 12작품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내신 공부를 죽고 살고 막 달달달달 외워놨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화가 막 나요. 화가 막 나요. 그러니까 출제하지 못하는 작품이 있을 정도인데 외부 작품을 끌어다 쓰지는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외적 증거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느 학교 같은 뭐 연계 작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교재 내에 있는 작품 꼼꼼히 보고 그 관련 이론들을 조금 봐줘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비문학 같은 경우에 자, 모두가 적용 문제다. 모두 적용 문제라는 것은 자, 보기상자 활용해서 아까 보여드린 외적 증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보기상자도요, 실제로 지문에 있지 않아요. 교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랑 거의 유사해요. 심지어 모의고사에 나오는 보기상자보다 더 길죠. 됐나요?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런데 비문학 같은, 문학 같은 경우에 제가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외적 증거를. 근데 비문학은 준비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지문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공부하는 건 가성비가 정말 많이 떨어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CD 드라이브가 있어요. CD 드라이브 관련된 배경 지식을 온전히 전달하는 건 애들이 내신에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비문학은요, 범위에 있는 지문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밑에 쓰세요. 문제 선택지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문제에 실제 교재에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에 있는 선택지를 온전히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요 제가 선택지예요. 왜 맞고 왜 틀린지까지 다 써오게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비문학 이렇게 됐고요. 또 조금 더 힘 빠지는 얘기하면요. 범위가 8지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중간고사 때 몇 지문 출제됐냐면 2지문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정말 힘이 많이 빠지죠. 자, 그 다음 자 문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누적 시험범위다 라는 거고요. 조금 애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무슨 원제처럼 1학기 중간고사 때 공부를 안 했으면 2학기 기말고사까지 못 봐요. 그리고 문법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5개념이 조금만 들어가죠. 그러면 뒤에부터는 왜 그러냐, 문법은 앞뒷 내용이 거의 연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만약에 아이가 집에 왔어요. 아이가 집에 와서 근데 엄마가 안 보여. 엄마 어디 있어요? 했는데 엄마 부엌에 있어? 엄마 부엌에 있어. 뭐가 맞죠? 부엌에 1번, 부엌에 2번. 몇 번이 맞죠? 질문입니다. 몇 번이 맞죠? 1번. 이 정도면 손대기 시켰네. 이 정도 반응이면 제가 애들한테 싸울걸? 1번 손. 2번 손.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요. 애라는 녀석은 조사예요. 조사는 형식형 태소고요. 형식형 태소가 오게 되면 앞에 있는 종성의 음이 그대로 연음 처리돼서 읽혀요. 그래서 부억의 억의 종성은 키읔이기 때문에 키읔이 초성으로 올라가서 부억해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마 부억해 있어 그러면 아이가 그러죠. 엄마 화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음운 변동을 공부하는데 결국 형식형 태소가 뭔지 모르면 음운 변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형식형 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예요. 그러면 조사가 뭔지 모르고 접사가 뭔지 모르고 어미가 뭔지 모르면 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요 중간에 하나의 개념만 잘못돼도요 어느 한 부분은 통째로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여기는 음운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음운 변동 공부했을 때 사실은 절반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자 문법 같은 경우에 초반부터 아주 꾹꾹 눌러서 다잡아서 가야 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시간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와, 객관식 30문제인데 뭐 그렇게 시간 압박이 심할까? 아까 문제 보여드렸죠. 보기상자에 대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기상자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가요 시험 보러 가서 출제되는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들이요 지문의 길이를 줄이시지도 않아요. 심지어 있는 그대로 다 노출하시기 때문에 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선택형밖에 없는데 서술형이 한 문제도 없는데 항상 선생님 시간이 빠듯했어요 또는 모자랐어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압박을 줄이려면 적어도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건 내가 온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매주 진도 나가는 분량만큼은 아주 꼼꼼히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한 가지 안타깝게도 이 시험 범위를요 맨 처음에 발표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 앞두고 한 2주 전쯤 그때쯤에 툭 던져주세요. 그때 던져주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지금 시험 범위.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획을 못 세울 수밖에 없어요. 뭘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보강을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마지막에 막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괴롭죠. 그래서 막 안 되면 제가 막 영상 찍어서 보내고 막 이럴 때도 있고요. 애들 시간을 못 맞추니까요. 그래서 영상 찍어서 보낼 때도 있고요. 굉장히 애들 입장에서는 힘든 과목이에요. 국어가.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물론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워요. 뭐냐면 애들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양이면 제가 봤을 때 흡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문법은 흡수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 정도면. 예를 들면요. 생각해보세요. 음운 변동만 가지고 본다고 해도 음운 변동이 총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몇 문제 정도 풀어야 이거 시험 대비가 될까요? 음운 변동 한 종류당 10문제 정도 풀면 될까요?
좀 적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수능 문제면 될까요? 그것도 문법 문제 1분이면 푸는데? 그죠? 30문제요? 보세요. 30문제면 벌써 450문제.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과제를 이렇게 주면 막 미쳐버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해야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별이 있을 수 없어요. 국어에서는요, 난도 차이가 나는 문제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내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제, 꼭 필요하지 않은 문제가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과목이에요. 국어가 영동에서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서 가셔야 돼요. 국어에 한해서만큼은. 힘들구나. 힘든 거 엄마가 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뒤에 제가 1등급 포인트 이렇게 뽑아놨고요.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중간고사 때부터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시험 끝나고 나면 뭐 물론 매주 수업 내용 뭐고 뭐 테스트 결과 어떻고 이러면서 성취도 보내드립니다만 전체적인 흐름, 시간이 짧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기에는 요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고사 끝나는 날 시험 치르고 나면 제가 바로 문자로 시험지 분석해서 보내드려요. 그 내용을 1년치를 실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은 하나씩 조금 읽어보시면 아 영동 국어가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쭉 파악되실 거예요. 됐나요? 제가 요거는 하나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조교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수업 관련해서는 제가 조교팀한테 전혀 답변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된 면이 있어서 내신 때는 특히나 5개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애 성적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질문은 제가 그냥 다 받고요. 그리고 모든 질문을 받을 때 일단 문자로 24시간 뭐 언제라도 보내면 되고요. 뭐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벽에도 계속해서 제가 자다 일어나서라도 문자 있으면 보면 바로 즉답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숫자 1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없애야 돼서 빨리빨리 답할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 수업 시간에 테스트 본 거 미흡하면요 주중에 불러서 또 클리닉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자유 클리닉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시간 제가 이렇게 열어놓을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거 잘 못 봐요. 그러니까 특히나 조는 건 그나마 조금 봐줄 수 있어요. 제가 깨우면 되니까. 근데 핸드폰 보거나 이러면 집에 거의 바로 올 겁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졸면 피로라도 풀리지. 근데 핸드폰 볼 것 같으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불같이 말해서 그냥 가방 싸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아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예 제가 첫 번째 아이들한테 공지합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아예 보지 말라고. 그건 공지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서 지금은 굉장히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간드러지게 설명하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제가 내신도 남자 학교만 합니다. 중동, 영동, 경기 이렇게 세 학교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한테는 좀 괄괄한 편인데 지금은 조금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애들하고요 호흡 잘 하면서 수업 진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문의사항 있는 거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쪼록 우리 영동 국어는 조금 까다로우니까 아이들 조금 다독이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윽박 지르시면요 애가요 아마 잘 하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잘하는 아이 같으면 윽박 질러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윽박 지르면요 분명히 놔요. 그래서 그때는 제 문자 같이 보시면서 호흡 맞춰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김민준이었습니다.